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통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권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권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통적 의미의 권력을 소개하면서 누가 명령하고 누가 복종하는가라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전통적 권력은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권력은 군주나 국가, 지배집단이 소유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학교의 시험, 병원의 진단, 직장의 평가, 언론의 뉴스,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권력의 작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권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권력은 우리 삶의 규칙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새롭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키울 것인가, 즉 권력을 재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권력 이론을 주창한 몇 사상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힘이다. 그는 권력을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형성하는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학교, 교도소 같은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훈육되고 감시되고 통제됩니다. 그 과정에서 순응하는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푸코가 말하는 미시 권력의 작동인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권력을 언어와 의사소통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생활세계, 즉 삶의 세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이 제도와 행정에 의해 식민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하는 공론장이 진정한 권력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경우에는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생겨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권력은 타인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생기는 집합적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권력은 더 이상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현대 권력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의미입니다. 권력은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회의에서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 그건 직책이 아니라 신뢰와 설득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권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사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프레임, 기업의 이미지 전략, 알고리즘의 추천 방식, 이 모든 것은 우리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권력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권력은 이제 감시보다는 내면화된 통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생산적인 의미입니다. 과거 권력은 타인을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힘이었다면 이제 권력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가치, 지식, 문화, 관계,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산물이자 동시에 권력의 장입니다. 결국 권력은 억압의 언어가 아니라 생성의 언어, 관계의 에너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권력과 삶의 세계, 즉 생활세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국가제도에 있지 않고 삶의 세계 속에 의사소통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세계, 즉 삶의 세계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족, 이웃, 직장, 마을, 돌봄, 관계의 공간을 뜻합니다. 권력은 바로 이 생활세계,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가정의 권력관계,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 돌봄과 협력의 네트워크, 이곳에서 형성되는 주민 간의 관계적 힘이 주민권력의 기반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권력은 제도 밖에서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진짜 힘입니다. 행정이 아닌 관계 속에서, 정당이 아닌 공론장에서 주민이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납니다. 즉, 권력의 재사유는 곧 삶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현대적 권력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에 있어서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누가 지배하고 복종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작동합니다. 즉, 힘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형태적인 면에서 권력은 예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퍼지는 네트워크형 권력입니다. 모두가 연결된 관계 속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작동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권력은 단순히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체면에서 이제 권력은 왕이나 국가가 아니라 시민과 주민의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권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단순히 선거나 제도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때 현대적 의미의 권력은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이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권력을 다시 사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주민은 여전히 객체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새롭게 이해하는 순간 주민은 더 이상 피지배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주민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와 공론을 통해서 새롭게 권력을 만들어갈 때 민주주의는 제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